지난 한 100년간에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최소한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조그마한 도움 정도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식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그 뜻은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은 바꿔드리죠. 미래는 예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미래를 어떻게 오늘은 앞으로 3년 대담한 투자의 저자인 최윤식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책이 나온 지 별로 얼마 안 됐는데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침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여서요. 또 미래학자로서 이렇게 투자와 경제 쪽의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 모실 수가 없었는데요. 이 책 얘기 좀 오늘 많이 듣고 싶습니다. 책을 쓰신 계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본업이 미래 연구입니다. 다가올 세상에 뭐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융 경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뭐 지금과 같은 부분은 뭐고 다른 부분은 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정부 기관이나 또 기업들에게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본업에 조금 벗어난 영역, 뭐 투자 영역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내본 거는 뭐 어떤 투자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다루는 게 정치에서부터 경제 영역까지인데 그 모든 어떤 이슈들이 사실은 경제 혹은 금융, 좀 더 나아가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또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는 나는 생각도 없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저성장이 좀 장기화되고 그리고 소비에 대한 충격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말을 던지면 그게 뭐 금융적 발언이든 혹은 정치적 발언이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미국 주식이 오르락내리고 그 다음 날 아시아 주식, 한국 주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뭐 꿈을 갖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 경제 금융 쪽에서도 안정적이고 역할들을 보조를 받아야 되죠. 뭐 쉽게 해서 자산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역시 이런 지식이 필요한데, 꿈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내가 모르는 것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개인들을 좀 너무 많이 만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뭘까 생각해서 무슨 주식을 사라, 뭐 사면 얼마 번다, 이게 아니라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주식시장, 한국은 짧게는 한 30-40년을 제가 좀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미래학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치와 패턴. 그래서 이런 투자 시장의 움직임도 이치와 패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지난 한 100년간에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최소한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조그마한 도움 정도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패턴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주식시장을 분석해보면 대폭락과 대상승장이 있습니다. 호황, 불황의 주기처럼 그게 대략 한 6번 정도 크게 있었는데요. 대폭락이 있은 다음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대상승장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느냐라는 거고요. 그 대상승장에 있어서 이제 제가 발견한 어떤 패턴은 4단계로 가더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혹은 대폭락을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원인의 공포감이 해소되는 그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첫 번째 상승기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대폭락의 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합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상승장이 있는데요. 두 번째 상승장은 펀더멘탈에 의해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상승장은 대체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상승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당 수준의 박스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걸 이제 제가 세 번째 상승기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의 상승장을 능가하는 아주 큰 상승장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다 달라요. 그때그때의 사건이라든지 혹은 위기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는데 결국
패턴은 4단계로 가는 것은 거의 비슷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책의 이제 핵심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이렇게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식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그 뜻은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은 바꿔드리죠. 미래는 예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즉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갖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차 대유행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투자를 하는 분하고 1차로 끝나지 않고 올 가을 겨울에 또 내년 봄에 2차 3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가진 분들은 당연히 의사결정이 달라지겠죠. 포트폴리오도 달라지겠죠. 매수 매도 타이밍도 달라지겠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성과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래는 예측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일정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측 능력에 따라서 투자도 성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측하느냐? 미래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상당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150세를 살든 결국은 죽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단계는 노화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도 결국은 10대, 20대, 30대, 40대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각 단계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조금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건강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단계에 맞는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이치 혹은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책에서도 주식시장도 그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이해하면 미래의 상당 부분은 내가 이미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과거와 달랐던 새로운 사건들이 터진다면 그 사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해서 변하지 않는 그 패턴과 연결시켜서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상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신 분과 그냥 남이 이거 좋다고 그러니까 사고 내가 저거 끌리니까 사고 하는 것도 뭐 운이 좋으면 수익률을 내겠지만 장기적인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공감하는 바가 참 많은데요. 저도 패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인과관계 혹은 선후관계가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사람의 인생처럼 모든 게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일상에서나 주식시장에서나 무슨 짓을 하건 손실 볼 가능성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렇죠. 손실 반, 수익 반이잖아요.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다면 눈 감고 길을 걸어도 사고가 안 나야 되고 눈 감고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들이 있는데 인과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뒤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엮어다 지성으로서 조금 인과관계의 근원을 분석하는 게 미래 연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분석이란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단어가 너무 반가운 게 저희는 투자 전략 자체를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굉장히 똑똑한 시나리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그 여러 시나리오에서 여러 경우의 수에서 다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저희도 이제 미래에 대해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결국 이제 미래는 그런 어떤 패턴들 혹은 특이한 사건들, 변수들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미래가 일어날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미래 시나리오들을 만드는 거죠. 인간이 최종적으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결국은 시나리오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래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특히 전두엽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갈 때까지 혹은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잘 쓰는 확률적으로 높은 시나리오가 있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예를 들면 제 시간에 나보다 먼저 왔다면 혹은
나랑 비슷하게 왔다면, 네. 나보다 늦게 왔다면 이게 다 시나리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화를 낸다면. 그렇죠. 예, 뭐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생각도 해보고, 근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찰나적으로 이루어져요. 왜? 네. 경험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네. 시나리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즉 네. 내가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구성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각각 대처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상황을 통제하기가 네. 쉬워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네. 중요하고, 또 시나리오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이 인간의 뇌 말씀하셔서 전두엽 말씀하셔서 네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뇌의 발전 자체가 그냥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이것도 깨트려 보고, 그럼요. 벽도 차보고, 네. 꿈꾸면서도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제 낮에 있었던 일들을 재생해 보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이 여러 시나리오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그런 게 경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용어로 하면 시나리오를 계속 최적화를 시켜가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시점에 네. 혹은 특정한 사건에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만, 네. 롱텀의 스타일에서도 자기가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네. 사실은 나의 시나리오를 계속 최적화시켜 나가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이죠. 네. 그걸 뭐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기획이라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습관이라고도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혹은 가장 우려하고 계신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6차 대상승장이 이제 대폭락으로 끝나는 거죠. 네. 대폭락 혹은 대조정인데, 네. 이제는 이제 7차 상승장이 가는 이제 네. 첫 번째 시점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의 네. 사례로. 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변하지 않는 건 4단계는 분명히 이번에도 동일하게 가고, 네. 그리고 이번 장에서도 가장 큰 수익은 4번째 단계, 즉 제3차 상승장이 네. 가장 큰 상승장이 된다라는 예. 거고요. 물론 이제 이 4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짧게는 한 4년, 네. 길게는 12년을 가요. 길수록 상승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장이 4년에서 12년 네. 사이에 있는 거고요. 네. 상승률로 보면 최소 2.5배에서 3.8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이번에 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4단계를 가는 것은 네. 맞는데, 이제 그 4단계마다 각 시대마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서 그 4단계는 맞지만 네. 그 주기나 규모는 다르죠. 이번에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네. 대폭락 때는 이번에 샀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2008년 경험도 있고 네. 샀는데, 투자는 팔아야 수익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대 사실 문제는 언제 팔 거냐는 거죠. 네.